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주도에서 사계절 정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입체 정원, 옥상과 수직의 진화, 건물이 댐이 된다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우리 시드 그룹의 박공영 회장님이시고요. 저희 정원 정책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국 신지식인 농업인 중앙회장도 맡으시고 한국 도시농업 협회의 또 회장님도 맡으시면서 여러 도시농업으로 또 큰 기여를 해주셨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최초로 야생화 품종을 또 육종하시고 그거를 해외에 또 수출하시면서 또 로얄티를 또 받으신 유일한 또 사례를 또 만들어 주신 또 전설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저희에게 아주 큰 또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곧 이 정원 업계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곧 베스트셀러가 될 이 정원 경제학이라는 책의 저자이십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도시의 이 정원으로 부를 창출하는 그 경제 전략이 여기 다 녹아 들어 있습니다. 이 정원 경제학의 저자이신 박공영 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공영입니다. 조금 전에 안 나와요? 조금 전에 소개받았는데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야생화를 가지고 수출한 것은 사실이고 유일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몇 분이 로얄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로얄티 독립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독립은 안 됐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 정원경제학이라는 책, 이거는 우리 곽 이사장님이 정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정착이 잘 되도록 정치권에서도 또 행정가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지고 ES 정원 정책 포럼을 창립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한 20몇 년간 이 정원을 한다면서 여러 지자체장을 만나고 여러 지역을 만나고 여러 그룹도 만나고 했는데, 과연 이 정원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정원은 인프라다. 정원은 이제 단순히 꽃밭이 아니라 인프라다. 이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걸 여기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겠지만 서울시장님, 지금 시장님, 그 다음에 다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은호 구청장님, 그 다음에 노원의 구청장님, 그 다음에 신안의 군수님까지도 그 사례를 제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은 제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한테 드릴 거거든요. 나머지는 광고를 좀 해주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특히나 미래의 행정가, 미래의 리더들이 되실 분들이 여기 좀 있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리더들이 되실 분들이 꼭 이걸 한번 보셔가지고 정원을 정말 단순하게 정말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을 써야 지역 경제가 산다. 이걸 조금 이렇게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을 5분 전에, 이게 맞는가요? 예. 지금 얘기할 거는 이제 인공 구조물에 대한 녹화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전 시간대에 아마 토양 얘기도 했고 옥상 녹화도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거꾸로 다른 얘기를 할게요.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옥상은 식물한테 살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정원을 만든다면 옥상은 좋은 정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옥상이 가장 정원 만들기 좋은 곳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채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수를 빨리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수를 위한 옥상 정원을 처음부터 도입한 거예요. 그게 일본식입니다.
유럽식이기도 하고요. 한국식은 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뭘 했냐면 물을 담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2003년, 2005년 이때 시작을 해가지고 물을 담는 저수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은 식물은 물이라고 그러면 옆에 있으면 물을 내가 먹고 싶어서 빨아먹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야. 물이 없으면 자동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옥상이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햇빛이 가장 많이 있고요. 통풍이 아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분은 우리가 주면 줄수록 다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 수 있고요. 다만 그 무게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건물들이 굉장히 무거운 거를 잘 받쳐주는 건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옥상이 가장 안전한 정원을 꾸밀 수 있고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계절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원 경제학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서울시 옥상에 20cm 물을 채우면 연간 소양강 댐 2개 분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4조 정도는 세이빙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12년도에 출간했던 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 정청하고 서울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5년간 연구한 데이터거든요. 식물이 얼마나 물을 펌핑시키는지, 그리고 빗물만 가지고 얼마나 몇 센치를 줬을 때 빗물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가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2007년도, 2006년도에 그러니까 2005년도에 지은 겁니다. 건물 보시면 옥상에도 있고 벽면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옆에 컨테이너는 이 컨테이너와 비교하기 위해서 수직 정원하고 옥상 정원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2007년도에 연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첫 번째 그겁니다. 인공구조물을 어떻게 하면 녹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흙으로 하는 벽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폰지로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썩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인공구조물에 할 때는 썩지 않아야 된다. 특히 수직정원 같은 경우는 썩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받은 처음에 해답입니다. 근데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요. 처음에 제가 썩지 않는 이제 스폰지형의 토양하고 섬유를 섞어가지고 열로 용착을 시키면 스펀지화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거 썩지 않지 않느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직정원이 썩어서 흘러내린다면 그건 재앙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썩지 않는 걸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벽화수라고 만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2008년, 2009년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수직정원. 그 단어는 제가 처음 쓴 겁니다. 예. 정원경제학 단어 제가 처음 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스폰지형으로 찍었기 때문에 벽면에 설치하고 패널처럼 설치하고 그 식물을 심는 플러그를 꽂는 그까지도 다 성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돼요.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뚜껑무원들 말씀드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100% 녹화된 걸 가져와. 왜냐면 2달, 3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왜냐면 저렇게 지금 이제 저렇게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이렇게 세가지고 다 녹화를 시킨 다음에 가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남는 것 같은데 왜 까지지? 남는데 왜 까질까요?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렇게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일부 구간이 죽어. 그러면 그냥 그 털어내고 그냥 꽂으면 되는데 아니 그거 놔두고 농장에서 다시 완전히 익힌 다음에 교체해줘. 이렇게 해서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이게 삼성의 건물 로비에
이렇게 이 스폰지로 만들었던 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인천 그거 할 때, 그다음에 지금도 있습니다. 남산 1호선을 가보십시오. 이거 지금 있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속 가능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제가 화두로 맨날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 정원도 너무 좋은 수직 정원. 그래서 이름이 백화수였는데 이게 단점이 아까 그겁니다. 한쪽이 죽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이를 못 맞춰. 지금 보시면 이거 이끼가 다 끼었잖아요. 이건 그 뭐냐면 이끼를 뿌린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끼는 붙게 돼 있습니다. 물이라는 게 있으면 양지에 사는 이끼도 있고 엄지에 사는 이끼도 있는데 자동적으로 붙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수직정원은 지금 이거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직정원은 다 이끼가 다, 그러니까 식물이 없으면 다 이끼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 조금씩 나오는 이런 무늬가 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 하거든요. 이거 바꿔야 돼. 어? 이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시면 이런 것들을 다 그때 이게 세종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교각 아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블럭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화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한 거예요. 왜? 소비자의 니즈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나는 이게 아직도 저 토양이 가장 좋은 토양이에요. 물 빠짐도 좋고 아주 좋은 토양인데 소비자의 니즈는 야 100%짜리를 가져와. 여기에 해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게 식물이 행복한 수직정원, 줄여서 행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이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4명이기 때문에 애들하고 밥을 먹다가 내가 생각했어요. 얘들하고 나하고 밥은 똑같은 밥을 먹는데 식사는 다르네? 그게 우리 한국의 음식이거든요. 아까 그 이사님이 그 얘기할 때 산성 토양이 어떻고 알칼리 토양이 어떻고 어떤 식물은 알칼리고 어떤 식물은 산성을 좋아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직 정원을 할 때 지금 요거는 철쭉이니까 이건 산성 토양이 필요하고 요거는 회양목이거든요. 요거는 알칼리 토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심자마자 100%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바꿉니다. 펠트로. 그래서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주머니에 담는데 그게 플렉시블 하잖아요. 딱딱한 거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이걸 수직 정원에 넣으면 3년 아니면 5년 후에 이게 파괴됩니다. 이게 스타벅스가 했던 처음의 방법이거든요. 저게 G스카이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으로 수직 정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간판을 다 그걸로 바꾼 적이 있어요. 3년 만에 다 교체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식물이 부피가 늘어나는데 이걸 압력을 견딜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겨울 동안에 물과 이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그 플라스틱 정도는 금방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면 펠트를 써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고 그 펠트도 공기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밑에까지 뿌리가 2m, 3m를 내려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행수고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 아까 그 먹이를 각자의 식물에 맞는 먹이를 던져줍니다. 알칼리가 필요한 토양에는, 친구한테는 알칼리 주머니를 넣어주고, 산성 토양이 필요한 친구는 산성 토양이 넣어주고, 물을 많이 필요하는 친구는 물 지력을 넣어주고, 물이 빨리 빠지는 걸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물 빨리 빠지는 토양을 넣어주면 얘가 먹고 싶은 거 지가 알아서 찾아 먹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식습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은 이렇습니다. 겨울에는 상록이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 몇 년 해봤어요? 라고 말씀 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최초 한 대는 10년 됐고요. 그 최초 한 대는 사실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없어졌는데 이해식 청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가지고 했는데 3년 있다가 그 건물이 뜯어지는데 처음에는 다시 쓰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시 쓰자라고 했고 좋습니다, 다시 쓰시죠 그랬는데 못 썼어요. 왜냐하면 뿌리가 저 위에 이렇게 밑에까지 다 이렇게 서로서로 뻗어가가지고 떼내가지고 쓰는 게 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폐기를 했고요. 지금은 보시겠습니다만은 수국이나 지금은 상태가 가보면 이런데요. 이 밑에가 다 회양목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상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파리 떨어지고 나면 상록이 됐다가 봄에부터 이제 점점 식물이 자라나면 다시 꽃이 피고 그러다가
새가 날아오는데 새를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하죠? 요거 눌러보세요. 소리는 안 나오죠? 네, 이게 새 소리예요. 들어보세요. 버퍼가 걸리는구나. 네, 보세요. 저 새들이 밤에 들어오고요. 아침 6시면 나갑니다. 네. 저 새들도 저희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죠? 예, 아침 6시에 나가, 쟤들 출퇴근이 정확합니다. 쟤들은. 예, 저걸 찍으려고 그러면 전날 농장에 자고 난 다음에 찍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녁에 들어올 때 되면 6시 되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그때 찍어야 돼요. 예, 이게 지금, 이거는 현재로는, 5년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있으면 저희 회사에 지금 벽면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와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 넘어가네. 예. 자, 지금부터 조금 이론적인 거 할게요. 도시의 열섬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방어할 수 있는 열섬은 물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물이에요. 물 순환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러면 물 순환이라는 거는 비가 오거나 이런 건데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물을 순환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여름에 물을 펌핑해서 하늘로 날려보내거든요. 하늘로 날려보내면서 기화열을 남기기 때문에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원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물탱크에다가 식물 거의 약 100종인데요. 100종을 물을 채워놓고 물을 띄워놓고 물을 이게 가라앉았다가 올라갔다 하도록 수위에 따라서 하도록 해놓고 식물을 다 심어서 다 관찰했고요. 또 어떤 식물들은 이 친구가 물을 얼마나 펌핑하는지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얻은 결론은 수변식물,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수변식물, 노란꽃창포라든지 벌개미처럼 친구들이 가장 많은 물을 펌핑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는 물과 하늘로 펌핑하는 양을 따져서 맞추면 이게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네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면 물을 얼마나 채웠을 때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다음에 요 참고 사진은 요거는 수직 정원한 거고 안 한 겁니다. 온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됐으니까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보통 28도 이상 안 넘어갑니다. 수직 정원하면 28도 자체가 안 넘어가요. 표면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옥상도 7개의 컨테이너에다가 다 면적별로 어떤 때는 100% 다 하고 어떤 배는 70%고 어떤 배는 30% 그러니까 면적에 그 물을 채우고 면적도 그렇게 해서 수직 정원을 옥상 정원을 구상했고요.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수직 정원하고 전면 저수 옥상 녹화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5.2도씨 정도가 차이 나고 많을 때 12.8도씨까지 차이 나더라. 이게 실내 온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실내 온도에만 초점을 맞췄고 최근 연구는 실외 온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식물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강수량이 이렇게 우리나라는 오게 돼 있고요. 이게 물을 펌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작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에 맞춰지고 있냐면 여기에 맞춰지고 있는데 여기에 맞추고 있는데 6월 20일 날 장마철이 딱 들어오기 전까지가 피크로 딱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럼 몇 센치 정도 되느냐? 20cm. 옥상의 물 높이를 20cm만 맞추면 그 식물이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식물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먹고 그냥 지속 가능하게 되는 정도의 물 높이입니다. 그런데 30cm면 너무 풍부해지는 거고요. 20cm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소양강댐 2개 물량을 우리는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로 크게 안 파도 됩니다. 우리가
배수를 강남역에 물 안 차게 하려면 배수를 깊이 파고 크게 파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물량을 옥상에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미터까지 그런 물을 끌어올리느냐. 이 식물들이 이 토양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만든 옥상 정원은 심지가 없는 옥상입니다. 토양 자체로 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양이 물을 그럼 얼마나 펌핑을 시키느냐, 끌어올릴 수 있느냐, 식물이 죽지 않느냐를 테스트한 건데 이게 1m짜리고 2m짜리고 3m짜리를 식물을 심어서 물을 계속 주다가 어느 한날 물을 딱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높이까지가 물이 식물이 살 수 있도록 물을 끌어올리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보시면 30cm는 지름이 30cm 지름은 이렇게 끌어올리더라. 또 50cm 지름은 이렇게 끌어올리더라. 10cm 지름은 90cm까지는 끌어올리더라. 그러니까 90cm에 그러니까 10cm로 하게 되면 1m 정도는 물을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20cm니까 조그맣게 통을 하더라도 20cm는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올린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 논문이 나온 겁니다. 수직정원. 이거 검색량 굉장히 많은 논문입니다. 수직정원 조성에 따른 효과. 이게 제 학위 논문이고요. 이게 그 검색량이 꽤 많은, 인용이 꽤 많이 되는 논문입니다. 왜냐하면 수직정원과 옥상정원을 결합한 논문은 그 당시에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니즈가 또 중요하잖아요. 소비자의 니즈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옥상에 가장 문제가 방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수를 그러면 염려 안 하도록 할 수 있을까? 배수판 깔고 방수판 깔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냥 차라리 들여다 갖다 놓는 게 좋겠다.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직경이 30cm 이 배롱나무예요. 이게 4월 달에 심은 게 7월 달에 꽃핀 겁니다. 1년 만에 꽃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그냥 갖다가 들여다가 놓고 크레인으로 그냥 올려서 놨다가 물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물 누수가 있다 그러면 그냥 들어내면 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제가 백화수에서 그러니까 백화수 꽂으면 되는 걸 1년 내내 길러가지고 갖다 납품해야 되는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이제 저를 좀 옛날에 텐트 친다 만다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이 일주일 만에 갔다가 배치를 한 겁니다. 저거 하고 난 다음에 텐트를 못 쳤으니까요. 그래서 저게 그때 전국 체전이 서울시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각 구청에 2천만 원씩 돈이 내려가서 화분이 지금은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이제 화분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저게 좋은 점이 뭐냐면 물 관리가 필요 없다. 빗물만 가지고 그냥 피고지고 하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냥 놔둬도 돼요. 겨울에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토양 하실 때 그런 말씀 주셨을 거예요. 물이 얼면 영도예요. 그러니까 영도라는 거는 이 표면에 가지고 있는 이 윤활이 되기 때문에 식물이 죽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은 너도 나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공원을 배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게 정원을 배달합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옥상 정원을 배달합니다라는 시대로 제가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은 아주 단순한 친구들입니다. 내가 물을 먹고 싶다가 아니라 물이 있으면 물을 받아들이게 돼 있고 물이 없으면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안에 물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쪼그라들게 돼 있고 더 쪼그라들면 위조가 오게 돼 있고 마르게 돼 있습니다. 아까 물 끝부터 말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아시스를 따라왔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빗물 그걸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물론 제가 이제 특허를 걸면 그렇지만 저는 거기 신경 많이 못 쓰니까 이제 입체적으로 가자. 그러면 입체적으로 세워서 대처해보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저기에다가 물 펌핑하는 것까지 다 결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것들은 그냥 크레인으로 갖다가 올려놓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소비자의 니즈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직정원 미세먼지 대피소. 예. 예, 그 다음에 저번에 보여드렸던 거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정원에 꽃이 막 피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로 지금보다 한 2주 후에는 이 상태로 필 겁니다. 네, 같은 자리예요. 이게 같은 자리입니다. 아까 그 튤립이 뛰었던 자리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이 다 행정 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정원을 가자. 같은 자리에서 피고 지고를 가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또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자, 이게 가을 되면 또 이렇게 모습이 바뀝니다. 예. 그 왜 그러면 식물을 그렇게 볼 때, 아니,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당연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요점은 하나입니다. 햇볕하고 물하고 온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햇볕하고 물하고 온도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식물에 따라서 온도를 좋아하는 친구 있고 햇볕을 좋아하는 친구 있고 물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게 아니고, 물은 무조건 좋아한다. 햇볕도 무조건 좋아한다. 온도도 무조건 좋아하는데, 다만 적은 햇볕에서 견딜 수 있는 식물이 있느냐 없느냐, 차가운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 싫어한다가 아니에요. 그걸 잘 하면 이 식물은 자주로 사계절 피고지고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겨울입니다. 제가 항상 겨울이 좋다고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직 우리 이사장님은 그거 잘 모르세요. 예.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옥상이나 수직정원이 가장 식물한테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기 쉽다. 예, 어렵지 않다. 예. 어렵지 않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부산국제 현대미술관 지금 그거 다 죽어 있잖아요. 그것도 작품이다라고 한다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건 작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대안이 없습니다. 그 시스템 바꿔야 돼요. 저기 서울시 프라자 호텔 있잖아요. 그게 2009년인가 2007년에 저한테 왔던 거예요. 제가 설계한 거예요. 제가 설계했는데 다른 분한테 갔어요. 이 권력자가 이제 그 회사 권력자가 다른 사람한테 줘라. 그래가지고 그게 겨울 동안 다 얼어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시 의뢰가 왔어요. 이거 좀 관리 좀 해주겠냐? 한 달에 뭐 1년에 얼마 주겠다. 돈은 되죠. 그런데 이거 시스템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 아까 그랬잖아요. 식물은 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옆에 있으면 물을 먹고 옆에 없으면 물을 마르는 게 식물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맞추지 않으면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여기도 관리는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관리는 특별한 관리는 없고요. 우리가 그냥 열쇠 자물쇠 잠겨놓으면 그냥 안 푸시면 됩니다. 저거는 물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전정. 예? 전정은 해줘야 됩니다. 예, 전정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저거는 가을에 전정 한번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가을에 이제 단풍 다 지고 나면 그 지게차 있죠? 그걸로 지게차 가지고 이거 따라락 깎아주면 똑같이 깎아주면 녹색으로 탁 바뀌면서 겨울에 상록을 보내게 되고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우리가 열쇠 잠가놓은 거 자르지 마라. 3년에 한 번씩. 예. 옛날에 뉴스에서 보니까 예. 중국에서 이제 아파트를 저런 식으로 예. 해니까 예. 그 나중에는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예. 아파트는 이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물이 있으면 모기 생기지 않느냐. 저기는 모기는 안 생겨요.
다만 모기가 들어올 수는 있는데 모기가 저기서 유충을 까가지고는 왜냐하면 그건 수용식물이기 때문에 수용곤충이기 때문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데 고여 있지는 않는데 다만 모기가 와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면 우리 숲속이 우리 집 주변에 숲속이 있는데 그걸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내가 대묻고 싶어요. 예.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닙니다. 예,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네. 만들기는 쉽지만 정말 지속 가능하게끔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요. 또 그런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정말 획기적인 또 그런 아이템을 또 오아시스라는 또 아이템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특히 또 박공영 회장님이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육종하신 야생화 품종은요. 그 산림청과 한국수목정원관리원에서 올해 정원 식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오늘 저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정원 경제학은 아직 그 출간되기 전 가장 딱 나오자마자 따끈따끈한 아직 출시되기도 전에 이제 정원 정책 포럼 공무원분들에게 가장 먼저 선물로 주시겠다고 가지고 오셔서요. 이제 다음 주에 교보문고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저 2권이 먼저 나온 이유는요. 오늘 때문에 2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원래 1권 먼저 하고 2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권 먼저 읽고 이거 읽으셔야 되는데 2권이 필요한 게 지금 우리 여기 오신 분들하고 입포부 하신 분들이 이걸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제가 먼저 이걸로 찍었습니다. 우리 오늘 틈틈이 그 박공영 회장님의 그 사인도 받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귀한 선물 해주신 박공영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딱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요.